안녕하십니까? 축구와 역사 KMSTV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조선에서 가장 무능한 군주들을 뽑으라면 누굴 뽑으시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선조와 인조를 뽑고 싶습니다. 선조와 인조 두 사람은 각각 조선의 14대, 16대 국왕으로 국가를 다스렸던 군주로서 각각 두 차례의 외란과 두 차례의 호란이라는 전란을 겪었고 전쟁이 벌어지는 동안 시종일관 무능한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조선에서 가장 무능한 국왕을 뽑으라면 이 두 국왕은 언제나 순위권에 들어가고 있죠. 하지만 간혹 누군가는 말하곤 합니다. 이 두 국왕은 단지 시대를 잘못 만난 불운한 국왕이었다고 말입니다. 물론 이 두 국왕이 본인들이 일정 부분 자초했다는 것과는 별개로 다른 국왕들과 달리 전쟁이라는 불운을 겪었던 것 자체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를 잘못 만난 불운을 변명으로 삼기에는 조선이 건국되기 전에 존재했던 고려의 한 위대한 군주가 그들의 변명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행적을 보여준 탓에 저로서는 그들의 변명이 핑계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선조와 인조의 행적을 완벽하게 디스하는 고려의 성군, 현종의 행적을 그들과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선조는 조선왕조 최초로 반개 출신의 혈통을 지닌 국왕이었습니다. 그것도 아버지는 중종의 서자였던 덕흥대원군이었고 선조 본인은 그 서자인 아버지의 장남도 아닌 삼남이었죠. 물론 당시 조선의 종법상으로는 선조의 정통성에 큰 문제가 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법과 별개로 선조가 체감하는 현실은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생각일지 모르지만 최초의 반개혈통 출신 국왕이라는 수식어는 선조 본인이 어느 정도 의식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뒷날 선조가 서자였던 광해군을 세자로 세운 이후 뒤늦게 탄생한 적자 영창대군에게 유영경과 한중경을 비롯한 자신의 신하들을 영창대군의 세력으로 키워주었던 모습이 선조가 자신의 혈통에 대한 부분을 의식하는 근거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인조의 경우는 혈통상으로 큰 문제는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반정을 통해 국왕이 된 인물이었죠. 물론 반정의 명분이었던 광해군의 폐모 살제가 가벼운 명분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와 비슷하게 반정으로 왕위에 오른 중종에 비한다면 인조가 지닌 명분과 정통성은 높았다고 보긴 힘들었습니다. 거기에 당시 조선은 명나라에게 책봉을 받아야 왕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었는데 명나라는 한동안 인조보다는 광해군을 더 지지하는 모양새를 보이며 인조에게 책봉 허가를 내리지 않았던 탓에 인조는 한동안 큰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사실 혈통만 놓고 본다면 현종은 매우 왕위에 가까운 혈통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는데 바로 사생아였다는 점입니다. 서자도 아니고 사생아였던 인물이 왕이 되는 것은 통상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고 우리나라의 역사에서 사생아가 왕이 된 것은 현종이 유일합니다. 현종은 재위한 이후에도 호족들로부터 숱한 견제를 받았고 목숨까지 위협받을 정도로 입지가 좁았던 왕이었습니다.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이 두 전쟁을 모르는 이들은 아마 없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 두 전쟁에서 일본군은 각각 20만, 15만의 대군을 이끌고 조선으로 쳐들어왔죠. 전쟁이 벌어지기 전 선조는 일본군의 침략에 대비하기 위해 사신을 파견해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동향을 살펴보거나 나름 축성을 명하는 등의 대비를 지시하긴 하였지만 일본이 침략해오지 않을 거라고 주장한 김성일의 말에 무게를 실어준 점과 왜군의 침략에 대비해 수군을 강화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포함해 여러 요소를 관가하면서 스스로 화를 자초했다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일본군의 침략 규모가 예상을 훨씬 윗도는 수준이었다고는 하더라도 임진왜란 당시에 조선은 일본군의 공격으로 인해 한 달은커녕 20일 만에 수도 한성이 함락되었을 정도로 전례 없는 위기를 맞이했으며 무려 7년간이나 전쟁이 지속되었고 정유재란을 앞두고 이순신을 숙청하고 원균을 내세우는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기도 했던 선조의 책임이 없다고 하긴 힘들 것입니다. 만약 명나라의 지원군과 의병들의 활약, 이순신이라는 구국의 영웅의 대활약이 아니었다면 한반도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일본군에 의해 점령당하는 끔찍한 일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을 거라 생각됩니다. 정묘호란과 병자호란, 이 두 전쟁 가운데 병자호란의 패배와 삼전도의 굴욕 역시 다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두 전쟁에서 청나라는 각각 3만과 15만의 대군을 이끌고 조선에 쳐들어왔죠. 당시 인조는 광해군의 외교정책을 비난하면서 친명 배금 정책을 펼쳤으니 사실상 스스로 청나라를 상대로 어그로를 끌어 화를 자초한 셈입니다. 물론 인조가 친명 배금을 외치면서 정작 명나라를 도왔다는 기록이 딱히 없긴 하지만 외부 정책과 별개로 내부 정책에서 그런 식으로 행동한다는 것을 청나라가 알면 곱게 지켜보고 있었을 리가 없었죠.
정묘호란의 경우 화약을 맺으면서 해결을 하였지만 많은 세패를 바치는 불평등한 화약이었고, 병자호란의 경우는 말할 가치도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임진왜란 때보다도 훨씬 빠른 8일 만에 수도 한양이 함락당한 전쟁이 바로 병자호란이며, 인조는 삼전도에서 청해 황제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항복을 하였죠. 또한 이후 정확하진 않으나 무려 수십만이나 되는 죄 없는 백성들이 청나라로 끌려가는 비극을 겪고 말았습니다. 현종은 강조의 정변으로 왕위에 오른 후에 연달아 2차례 요나라와 전쟁을 치렀습니다. 다만 2차 여유 전쟁의 경우 현종이 무언가를 할 수가 없었는데, 강조의 정변으로 갑작스레 왕위에 올랐던 현종은 실권이 없었고, 요나라의 전쟁 명분이 현종의 즉위와 연관이 있는 강조의 정변이었기 때문에 전쟁에 대한 사전 대처를 하는 것도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2차 여유전쟁에서 요나라는 40만의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는데 30만의 대군을 이끌고 응전하기 위해 나갔던 강조가 통주 전투에서 패배해 대군을 모조리 잃어버린 탓에 현종이 무언가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종은 요나라의 2차 침공을 화친으로 수습하였고, 3차 침공이 발발하기 직전에 기문과 최질의 난이라는 예상치 못한 사건을 잘 극복하고 개경의 성벽을 보수하는 등의 철저한 대비를 끝마치고 요나라의 3차 침입에 대항하였습니다. 소배합의 10만 요나라 대군이 고려 주력군이 자리잡은 북방을 돌파하고 개경까지 남진하여 공세를 가해오자 현종은 병력이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2차 여유전쟁 시기와 달리 몽진하지 않고 개경에서 당당히 요나라군과 맞서 싸워 개경을 사수하는 활약을 했습니다. 현종이 개경을 사수해낸 덕분에 요나라군은 후퇴할 수밖에 없었고, 이후 강감찬 장군이 귀주에서 10만 요나라군을 괴멸시키며 전쟁에서 완승을 거둘 수 있었죠. 비록 현종은 2차 여유전쟁 때는 실권이 없어서 무기력하게 당했으나 2차 여유전쟁 종전 이후에는 요나라의 3차 침공에 대한 대비를 철저하게 하였고, 결과적으로 승리를 통해 고려의 위치를 견고하게 만들었죠. 선조는 전쟁이 벌어진 지 20일 만에 수도 한양을 버리고 평양으로 몽진하고 명나라와 경계선에 있는 의주까지 도피한 것도 모자라 명나라의 영역인 요동으로 도주하려는 시도까지 했습니다. 물론 몽진 자체는 옳은 판단이었을지 모르지만 만약 유성룡 등의 만류가 아니었다면 선조는 나라까지 버리고 도망을 간 왕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솔직히 몽진까지는 그렇다 쳐도 국왕이 아예 자신의 나라를 버리고 도주하려고 시도하는 것을 어찌 곱게 볼 수 있을까요? 여튼 이렇게 무책임했던 선조는 훗날 평양에 이어 한양이 수복되어서야 의주에서 떠났다고 합니다. 인조는 정묘호란 당시 후금군이 평양성까지 밀고 내려오자 강화도로 몽진하였고, 종전 이후 한양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이후 병자호란이 발발하였을 때에도 인조는 다시금 강화도로 피난하려고 하였지만 강화도로 가는 길이 막힌 탓에 남한산성으로 도주하였다가 청나라군에게 포위되어 항전 끝에 굴욕적으로 항복하고 말았죠. 이 이상 말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현종은 요나라의 2차 침공 당시에 강조가 통주에서 주력군을 잃어 그의 곁에 병력이 없었던 탓에 어쩔 수 없이 개경을 버리고 나주까지 몽진하였습니다. 하지만 3차 침공 당시에 현종은 몽진이 아닌 항전을 결심하였고, 수도 개경에서 소배합이 이끄는 요나라군을 격퇴하여 귀주대첩의 발판을 만들어냈습니다. 현종이 개경에서 요나라군을 상대로 물러나지 않은 것이 전쟁의 승리에 큰 발판이 되어주었으니 현종에게 큰 공이 있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선조가 구국의 영웅 이순신을 배척한 일화는 너무나도 유명하며 종국에는 그를 곁에서 보필했던 유성룡조차 내칠 정도로 충신에 대한 대우가 그리 좋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의병장들을 의심하고 또 의심하였으며 정열입의 난을 명분으로 기축옥사를 일으켰을 당시에 그의 오른팔로 기능했던 정철을 쓸모가 없다고 판단하자 가차없이 잘라내기도 하였죠. 생각해보면 선조는 자신의 아들 광해군조차 권력의 위협이 된다고 배척했던 인물이니 이러한 인물이 충신들을 잘 대한다는 것이 넌센스겠네요. 인조는 병자호란 당시 조선군의 위신을 세워준 기마전투의 승장이었던 유림의 탄핵을 방관했고 충신 체면기를 내쳤습니다. 애초에 인조 시절 당시 충신이라고 칭할 인물이 그리 많지는 않았지만 인조 역시도 소현세자와 그의 아내인 세자빈 강빈 그리고 그들의 자식들에게 행한 짓을 보면 역시 충신들을 잘 대해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넌센스라고 생각합니다. 현종은 자신을 왕으로서 단단히 자리매김할 수 있게 도운 이자림과 전쟁 와중에 자신의 목숨을 수차례 구해준 지체문, 그리고 귀주대첩을 통해 전쟁을 승리로 이끈 강감찬, 그 외에도 양기와 김숙훈 같이 조국을 지키기 위해 싸우다가 전사한 이들까지 모두 구국의 영웅 대접을 해주었습니다.
특히 강감찬에 관한 일화가 유명한데 현종은 귀주대첩 이후 괴산에서 돌아오는 강감찬에게 자신이 직접 맞이하며 금으로 장식된 꽃 모양 장식을 강감찬의 머리에 꽂아주며 대우해줬다고 합니다. 또한 강감찬이 귀주대첩 이후 은퇴를 청하자 궤장을 하사하며 그를 극진히 예우하였다고 하죠. 이러한 기록을 보면 현종이 충신들을 귀히 대우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조는 전란 이후 전후 복구에 힘을 쓰긴 하였으나 영창대군을 총애하며 후계자의 위치에 있는 태자 광해군의 입지를 흔들었고 끊임없이 광해군을 견제하였습니다. 이는 결국 광해군이 불안감에 시달려 타인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데 일조하였고 광해군이 폭군으로 거듭나는 데 큰 영향을 미쳤죠. 또한 선조는 본인이 임진왜란이라는 커다란 상흔을 입힌 조선을 광해군에게 넘겨준 탓에 광해군은 선조의 실책을 재위기간 동안 온몸으로 느껴야 했고 결국 광해군은 폭군의 면모를 갖추게 되어 인조의 반정으로 쫓겨나야 했으며 이는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의 불씨로 이어졌습니다. 인조는 전란 이후 청나라에게 머리를 조아리면서도 한편으로는 복수를 꿈꾸었는데 소현세자가 청나라와 우호적으로 지내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소현세자를 견제했고 소현세자가 죽은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세자빈 강씨를 제거하고 그들의 아들이자 본인의 손자들을 유배 보냈습니다. 또한 인조는 간신 김자점의 손에 사실상 나라를 맡기면서 조선이라는 왕조를 혼란에 빠뜨렸고 그가 저질러 놓은 일로 인해 효종은 송시열에게 많은 부분을 의탁해야 했으며 북벌이라는 허황된 꿈을 내세워야만 했습니다. 물론 겉으로만 북벌을 내세우고 속으로는 내실을 다졌다고 하지만 인조가 떠넘긴 상처투성이 조선을 효종이 떠안아야 했던 것은 사실이죠. 현종은 빠르게 나라를 안정시키고 수많은 업적을 세웠습니다. 그로 인해 현종 이후 고려는 예종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전성기를 누릴 수 있었죠. 또한 현종이 유나라와 전쟁을 최종적으로 승전으로 마무리한 덕분에 고려는 이후 금나라에 이어 원나라에 이른 시기에도 동북아에서 어느 정도 저력과 입지를 갖춘 국가로 인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영상으로 나열한 사실들을 통해 현종과 비교하면 선조와 인조는 변명의 여지도 없는 암군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하며 반대로 현종이 얼마나 위대한 성군인지도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현종이 얼마나 대단한 성군이었는지도 알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네요.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